전 세계에서 IT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 하지만 AI 분야에서는 이제 추격하기 바쁜 상황이죠.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 AI 산업의 현황 또 필요한 점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썰트루스 이경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멀리 와 주셨네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보니까 뭐 생성형 AI, 뭐 추론형 AI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기 대표님, 추론형 AI 그 알파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가 이렇게 막 생각하는 아닙니다. 많이 아닙니까? 다른데요. 네. 기존은 생성형 AI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 자신이 학습했던 결과 중에서 단편적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는데 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핵심은 체인 오브 소트라고요. 체인 오브 소트. 예, 좀 어렵죠. 우리 말로 따지자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혼자 깊게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AI 강국 3대 국가 될 수 있을까 질문하면 이런 이유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근거 자료도 수집할 수도 있고 그 자료가 맞는지도 고민해보고 이게 질문에 타당한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자기 스스로 내놓기도 하고 그 질문에 자문자답하는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실제로 깊게 사고하는 엔진을 그런 것들이 이제 추론형 인공지능이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이 한 번에 안 나오잖아요. 예. 네. 답을 풀고 푸는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동화하고 절차를 지능화하는 과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추론형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표님 방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챗GPT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챗GPT가 내놓는 그 답은 추론형은 아니고 생성형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요. 네. 굳이 그 선을 나눠서 얘기한다면 학습했던 결과로부터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통계적으로 그 답변을 생성하는 능력을 생성형 AI의 능력이라 본다면 추론형은 그것을 단계로 쪼개고 단계별로의 논리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회사도 추론형 엔진하고 생성형 엔진이 구별돼 있는데요. 네. 챗GPT를 들고 하면은 1, 2, 3, 4라고 시작되는 엔진은 모두 생성형이고요. 예. 5로 시작되는 엔진이 있습니다. 51, 53처럼요. 이건 다 추론을 중심으로 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뭐 미국, 중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만큼 중국은 엄청나게 또 그런 AI 쪽에서 기술력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예, 기술 수준이라는 것을 굉장히 평가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이 나라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기관들이나 또는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토터스 미디어라는 영국 미디어예요. 네. 영국. 예, 네. 예. 이쪽에서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매년 어느 나라가 어느 수준에 있냐 하는 것들을 다양한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 수준은 어떻고 인재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6위. 예, 그러니까 1등은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국이에요. 2등은 네. 중국이에요. 미국을 100점으로 본다면 중국이 한 60점 정도 수준이라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 3등부터 10등 국가는 네. 어느 정도냐? 네. 뭐 30점 수준 내외 이하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격차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3등은 어디입니까? 대표님? 3등이 놀랍게도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네. 그러니까 조그만 국가라고 보기보다는 도시국가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싱가포르이 도시국가가 되는데 힘을 쏟아붓게 한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게 있는 거죠. 그리고 3등부터 10등 사이에서는 2, 3년 동안 변동 요인이 많아요. 네. 1, 2는 확고합니다만 그 변동 요인이 정책적인 것도 있고 투자 부분도 있고 인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야, 지금 뭡니까? 알트만의 그 오픈 AI가 뭐 좀 휘청휘청하네. 사람 다 빼가네. 네. 메타도 빼가고 뭐가 한데 네, 네. 돈이 장난 아니더만요.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사람 데려올 수 있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이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네. 졸업을 하고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에 참 많이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네. 해요. 네, 바로 취업을 합니다. 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받는 연봉이 대졸 후 첫 연봉이 2억 원부터 시작을 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뭐 5, 6천만 원 이하에서 시작한다는 걸 음. 생각을 해본다면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학이나 해외 갔던 친구의 30% 정도만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70%가 중국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강력한 정책들을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백인 계획이라고 시작해서 지금은 만인 계획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인재를 데리고 오기 위한 자국의 해외로 나가는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인재들 데려오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은 2017년 이후에 AI를 그 국가 중지 산업으로 중국에서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내부의 인력을 양성을 대규모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놀라운 것 같은 경우는 해외 인재가 오면 정착금으로 대략 2억 원을 출발부터 줘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택, 거주, 구매 비용을 또 지원을 해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비자하고 우리로 따지자면 뭐 그린카드, 그러니까 영주권 지원에 이르는 아주 대표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단순히 돈 외에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연봉을 지급을 하는 걸로는 대한민국의 경제하기는 불가능하죠.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는 오픈 AI 인력을 빼오는 거를 1,000억씩 준다고 글쎄, 네. 불러대고 그러더라고요. 있거든요. 예, 거의 예, 불가능에 예. 가까운 자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100 밀리언? 뭐지?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글쎄. 우리 돈으로. 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 아까 그 순위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한 6위 정도라 하셨고 네. AI 3대 강국이라면 뭐 야심찬 계획일 수도 있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많은데 네네. 지금 대표님 우리가 요즘 자꾸 듣는 정부에서 말하는 소브린 AI, 네, 소브린의 의미는 뭐 주권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소버린 AI를 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 좀 힘들었는데 네. 사실 그 소버린 AI의 현실성이 있다라는 전 세계 메시지를 준 게 그게 또 놀랍게도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딥시크 잘 아시는 예. 것처럼 2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소위 얘기하는 초고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만들려면 단순히 몇 천억 수준이 아니라 수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중국의 딥시크가 그쪽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수천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노력만 하면은 수백억 수준으로도 각 산업 도메인별로의 훌륭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가성비 거죠. 갑이에요. 가성비 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 가성비가 있다라는 표현은 낮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이 존재했다는 건데 이 기술들이 이미 10년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 3, 4년 전에 야 우리는 못 만들어. 그렇게 큰 자금을 큰 장비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 못해. 그냥 만들어 온 걸 제대로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중국 친구들은 흔히 말해서 AI 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으니까 내부로부터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밑바닥부터 투자를 해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술을 통합을 해서 거기서 말 그대로 굴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그럼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방, 안전, 그리고 국가 기반 산업에 해당이 되는 AI 부분은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난 한 1년 사이 동안에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투자의 붐을 일으켜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면 소버린 AI라는 것이 가능하냐?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목표인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소버린 AI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는 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권,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도로만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느 타겟으로 하냐,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본다면은 네. 예를 들자면 그 규모가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분에도 적용을 해야 되려면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내부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세계 3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이 네. 2년 전에 6위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2년 만에 3위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네. 거기에는 이제 싱가포르 대학이라고 하는 굵직한 연구 집단과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대규모 IDC를 도심에 짓는 등의 정책적인 기반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싱가포르에서 막대한 자금을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또 영어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네. 놀라운 서비스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AI 뭐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 보면은 뭐 엔비디아, 뭐 팔란티오 테크 아니면은 뭐 오픈 AI, 딥시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도 역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사회나 경제적 효과가 우리가 언제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3주에 어떤 분께서 초청을 해서 중국에 있는 AI 기업을 다녀봤거든요. 네. 로봇 기업까지. 예. 놀라운 거는 그들이 생각을 하는 로드맵이 50년을 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의 붐이라는 것이 일어난 건 이제 3, 4년이지만 예. 실제로 인공지능의 역사는 7, 80년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는 혁신적인 AI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한 8년 됐습니다. 이제 8년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50년 후가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지금의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것처럼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지금 투자하고 지금 혁신할 수 있는 게 결코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풀 스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가장 그 밑바탕에는 통신 IT 기술과 반도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통신 IT 기술과 반도체 여전히 대한민국 전 세계의 1등부터 5등 안에 드는 강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규모 데이터와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8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도 대한민국의 5천만 시장이라는 그렇게 적은 시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테스트 베드로서 그걸 성공한 사례가 바로 인터넷이거든요. 대한민국이 25년 전에 인터넷 강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전 세계의 일종의 테스트 베드로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나중에 또 시간 그거 해서 살짝 틀어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 솔트룩스는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주가 이렇게 시세를 낼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대표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루시아 2.5는 뭐고 이번에 또 AI 에이전트 구버를 출시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 어떤 거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는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 네. 솔트룩스는 제가 25년 전에 설립을 한 AI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 AI를 25년 전이면 몇 살 때 하신 겁니까? 제가 29살 때 와. 창업을 했어요. 와. 첫 창업은 23살 때 인공지능 기업을 창업을 했으니까 만 31년이 23살 됐고요. 때면 학교 다니셔야 될 네, 텐데. 대학교 4학년 때 와. AI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동네 아저씨 같으신데 천재시구나. 네. 예. 그랬고 그 회사에 이어서 저는 LG 연구소에서 있다가 네. 2000년도에 처음으로 창업했고요. 독립된 인공지능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장할 때는 거래소에서 아니 도대체 인공지능이 뭐냐, 아. 인공지능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를 예, 물을 때였죠. 예, 지금부터 예. 이제 5년 전이니까요. 예. 근데 그 솔트룩스가 지금은 이제 국내 가장 대표적인 AI 기업으로 성장했고 네. 독립 인공지능 기업 중에서는 시총이 제일 높죠. 어. 이런 솔트룩스가 제공하고 있는 큰 기술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루시아입니다. 솔트룩스의 뒤에 룩스를 따온 것이고요. 루시아는 자체적으로 만든 LLM입니다. 아.
국내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LLM 기업이 4-5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뭐 네이버, KT, LG와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독립된 기업으로서는 저희는 대략 450명의 인력과 그중에서 300명 이상이 R&D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직이 만들어내고 솔트룩스의 20년의 그 뭐라 그러죠? 축적되어 있는 기술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루시아가 2.5가 아니라 이제 지난달에 3.0을 발표를 네. 하였고요. 이 루시아 3.0 같은 경우는 평가 지표 수준으로 보면 딥식보다 3에서 5%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추론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을 하고 깊게 문제를 파악하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 루시아 엔진이 들어가 있는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가 네. 바로 구버예요. 구버. 그래서 구버는 미국에 있는 솔트룩스 자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구버라고 하면은 아니 구글과 네이버를 이겨보겠다는 거냐 뭐 그런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영어 표현으로 go over를 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go over 해라 그러면 깊게 사고하고 깊게 파헤치고 깊게 연구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고업을 계속하니까 구버.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붙이면 구버가 됩니다. 그래서 구버는 대한민국 최초의 리서치 에이전트이면서 딥 리서치 시스템이에요. 네. 현재 오픈 AI에 가면은 한 달에 30만 원을 내면은 사용을 할 수 있는 딥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 딥 리서치는 아까 그 추론 엔진이 추론 LLM이 같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이명박 새 정부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조사하고 나한테 종목 추천해줘. 그러면 LLM은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수집해서 끝나는데 얘는 시황 정보, 현재 데이터를 리서치하고 그 자료를 읽어보고 검증을 하고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논문도 또 찾아보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은 애널리스 리포트를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요. 이 전체를 조합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필요하면은 주식 투자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 인공지능은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거라면 에이전트 AI는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율화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달하도록 하는 거죠. 9번은 그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자율화하는 딥 리서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여러 사람 또 집에 보내시는군요. 뭐 리서치하는 네. 사람, 뭐 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아니 그리고 대학생들 공부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버 같은 경우가 6월 1일자에 정식 출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50만 명 정식 사용자가 늘어났어요. 이건 요금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챗GPT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10분의 1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달성한 게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경제성? 챗GPT를 운영을 하는 오픈 AI나 구글에 비해서 전체 시스템을 10분의 1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경제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직업에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지금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곳이 인공지능을 만든 개발자들이에요. 연구 네네.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지배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진짜.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3년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에서 해고된 사람이 35만 명이에요. 아우. 올해만 들어서도 상반기에 8만 명의 개발자가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이나 얼마 전까지만 했을 때도 연구 개발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의 몸값이 제일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가장 많이 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전을 겪고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니 평생 먹을 돈 주고 빨리 해서 한 1, 2년 부려먹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예. 하더라도 AI 인재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시키고 주 6일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네. 오픈 AI도 주 80시간을 일을 시키는 거죠. 아유,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구버 깔아봤어요. 깔아봐서 이제 대표님 네. 성함을 좀 넣어봤어요. 네. 아, 그래. 그랬더니 예,
그 여러 동일 인물들이 있는데 프로 레슬링 선수부터 나오는. 네. 솔트룩스의 이경이라고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면은 오늘 뉴스까지 해서 엄청나게 어. 리서치를 해서 아마 제공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방송 끝나고.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